하겠습니다. 급탕배간 쪽에 보시면 잘하면 올해는 이 뒤쪽으로 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탕배간 쪽에서 배간 방식으로 봤을 때 배간 방식으로 나누면 단간식하고 복간식이죠. 단간식하고 복간식. 복간식은 순환식 또는 이간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차이점은 이겁니다. 얘는 공급간만 설계를 한 거죠. 공급간인 급탕간만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그 반면에 복간식, 순환식은 공급간인 급탕간도 설계가 되면서 순환간이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순환간은 다르게 리턴 파이프에서 리턴간 또는 복기간이라고도 하죠. 복기간. 그래서 반탕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계를 한 것이 바로 이 복간식, 순환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간식은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쓰는 거예요. 배관 길이가 15m 이하일 때,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쓰는 것이 단간식이에요. 그러면 소규모 건물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 얘는 배관 길이가 길 때입니다. 배관 길이가 15m보다 이상이 됐을 때는 이 복간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들은 복간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는 배관에 물을 다 뺄 때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찬물이 나와요. 그런데 복간식을 하면 주택의 일부 있죠. 그 배관 조금만 찬물 빼면 바로 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복간식. 조금은 찬물 나옵니다. 그거 뺄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복간식 개념은 항상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처음에는 무조건 찬물 나옵니다. 뺄 때까지 찬물 나옵니다. 배관 데워질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단간식과 복간식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순환 방식에서 중력식하고 강제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식은 물의 온도차, 밀도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력식입니다. 뜨거운 물은 밀도가 어떻게 감소되잖아요. 가벼워져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증가되니까 무거워집니다. 그걸 이용한 것이 중력식이고, 강제식은 순환 펌프를 활용하는 거죠. 온수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환수하는 것을 강제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급탕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온다. 급탕간의 최소 간격은 20mm로 써주면 된다. 우리가 간경을 다룰 때 간경은 밀리미터 간경이 있고 인치 간경 두 가지가 있어요. 인치 간경. 그 밀리미터 간경은 A를 쓰고 인치 간경은 B로 쓰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럼 뒤에 20A가 나온다. 20mm 간경이다. 이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간보다 한 단계 큰 치수의 것을 쓰게 됩니다. 급탕간은. 그리고 급탕간은 수명이 짧아요. 뜨거운 물을 쓰다 보니까 급수간보다 수명이 길 수는 없습니다. 급탕간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급탕간은 될 수 있으면 일반 간간 같은 거 안 써요. 그래서 동간이나 있죠? 이런 걸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명이 긴 걸 써야 됩니까? 짧은 간을 써야 돼요? 긴 걸 써야 되죠. 그래서 동간으로 설계를 해주니까 아파트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푸른 기 나온다고 손수건이 하얀이죠. 수건이 이렇게 약간 풀어진다고 파래진다고 난리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먹는 것도 아닌데 꼭 터집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탄간은 될 수 있으면 강간 사용하면 안 돼요. 수명이 짧아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배간의 9배 나오죠. 경사는 중력순환식은 150분이고 자, 이건 다른 거 아니죠. 9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수평 1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두는 이게 150분의 1이야. 그 분모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완만한 경사가 되고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어떻게? 급한 9배다 이래 보면 돼. 오케이? 그럼 중력식하고 강제순환식 중에 누가 더 9배가 가파릅니까? 중력순환식이 더 가파라야 된다, 그죠? 강제순환식은 순환범퍼가 순환을 시켰잖아요. 순환력이 좋기 때문에 더 완만한 9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급탕수평주간은 상향공급 방식에서 급탕수평주간은 급탕간은 9배를 갖다가 선상향 9배로 합니다. 아볼링 9배로 가면 돼. 선상향 9배, 아볼링 9배로 가면 되고, 그러면 반탕간은 반대입니다. 선하향 9배로 가면 돼요. 선하향 9배, 앞내린 9배로, 이거는 아볼링 9배로 가지고 얘는 앞내린 9배로 가요. 상향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상향 공급했습니다. 공급 방식에서 반탕수평주간은 선하향 9배로 가지고 선상향 9배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공기 빼기 밸브는 기출이 됐고요.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추 밸브는 자, 공기 빼기 밸브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관 도중에 슬루스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가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입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톱 밸브는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큰 밸브입니다.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 이염새 종류를 2번 냈었어요. 그때 답이 됐던 게 한 번은 리프트 이염이고 한 번은 프렌즈 이염이 답이 됐었어요.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에 스위블 이염새, 스위블 조인트 있죠? 하고 스위블 이염새 또는 스위블 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하고 5번에 볼 조인트 하고 봐두세요. 이 2가지 신축 이염새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한 겁니다. 엘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407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스위블 조인트가 스위블 이염새 나오죠? 얘입니다. 그럼 거기 배관을 굽힐 때 쓴 것이 그 엘보야. 그 엘보를 4개 쓴 거야. 거기에서는 엘보가. 굽힐 때 쓰는 게 엘보입니다. 엘보. 그래서 엘보를 2개 이상 써야 되거든. 엘보 가지고 우리가 신축을 흡수해 준 거 엘보에서 엘보를 사용한 것이 스위블 조인트 엘보. 근데 엘보를 몇 개 이상 써야 된다? 2개 이상은 써야 돼요. 그럼 결국 엘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사 이염 부분에서 사실 신축을 흡수하는 거거든. 나사 이염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하는 거거든. 신축 팽창을 여기서 흡수하는 거예요. 팽창량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배관에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서가 흡수하기 때문에 누수의 우려가 커요.
누수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압배관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압배관 쪽에만 사용하는 게 스위블 조인트예요. 나사 이음 부분이 신축을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라제타, 방열기, 자,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이염새, 배관의 신축이염새로 우리가 이 스위블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저압 배관에 사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볼 조인트가 수직관에서 분기되는 행지관이라 직각 배관 쪽에서 이게 볼 조인트야. 자, 그래서 자,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가죠. 수직에서 이렇게 지가 나가야 이렇게 이런데 우리 볼이잖아. 간질, 그치? 이렇게 직각 딱 굽힐 때 다 뭐가 됩니까? 볼, 그치? 간질, 볼 조인트, 직각 배관, 수직에서 뭐 행지관, 행이 뭡니까? 수평이잖아, 맞지? 행 체크하지? 수평이에요. 행지관, 지간은 가지배관, 지간은 무엇이다? 가지배관이고, 행은 뭐다? 수평, 수평 가지배관. 자, 이런 직각배관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볼 조인트가 됩니다. 알아두세요. 볼 조인트하고. 자, 두 개 잘 봐요.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인지 다음 시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회인지 21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잘 봐놓으세요. 머지않아 냅니다. 이 급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다 되어 간다 했죠. 장치 이런 게 출제했잖아요. 옛날처럼 정확히 시기를 명시가 안 될 뿐이지 제가 촉은 좋거든요. 흐름 파악은 잘해요. 그래서 작년에 또 계산 문제는 또 계산 문제 열심히 하면 안 돼. 계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계산 문제는 딱 두 가지 용만 올해는 할 거예요. 많이 안 할 거예요. 자,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13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및 통기 설비. 자, 배수 및 통기 설비에서 자, 우리가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이제 물을 사용했죠. 이 더러워진 물을 건물 밖으로 배수를 해야 되겠죠.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 배수하고 통기는 각각 한 문제씩 낼 수도 있고 총합해서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하나에서 두 문제. 근데 최근에는 거의 두 문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작년에 통기가는 강경 가지고 다룬 거고요. 답을 유도식인데가 강경에서 답을 유도식인 거고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로 냈습니다. 강경에 통기 설비는. 그러면 올해 통기 설비는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통기가는. 그러면 배수 쪽이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배수. 얘는 틀리게 안 가요.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오수하고 잡배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잡배수가 생활배수라 보면 돼요. 구정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겁니다. 욕조나 세면기나 싱크대 이런 데서 나온 물이 무엇이다? 생활배수인 잡배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용 개수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의 배수만을 옥내 배수라 보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얼마까지 외벽에서 1m까지를 무슨 배수? 옥내 배수로 봐주고 있습니다.
고정면 봐두시고,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중력배수, 기계배수가 나와요. 이거는 이미 시험이 2번 나왔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면 뭐다? 중력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면, 자, 여러분들 보통 공공하수도원보다 배수 집수율이 높게 있으면 중력배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계배수는 지하층이 있으면 거의 다 기계배수예요. 지하층이 있는 건물은.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과 같은 이런 건물 있죠? 단독주택의 건물들은 거의 무슨 배수? 중력배수예요. 단독주택은 거의 중력배수로 하는데, 그러면 기계배수는 이거면 이런 건물과 같이 지하층을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죠. 지하층이 있으면 배수 집수정이 뭐보다? 지하층보다 깊게 있잖아. 맞죠? 여기도 지하 1층이 뭐예요? 안 내려가 보셨죠? 지하 몰라 지금 바뀌었는가? 요새는 안 내려가 봐가지고 저 지하 1층 내려가 보니까 옛날에 헬스클럽이 있더라고요. 헬스클럽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샤워장이 있어야지. 땀 푹 나가지고 그대로 집에 가야 돼요. 씻고 가야 되죠. 트레이봉 입고 맞죠? 운동하다가 집에 갈 때는 꼭 옷 샤워하고 옷 바꿔 입고 가야죠. 그냥 가십니까? 근데 거기 꼭 와서 저 에어로빅 하는 분들 살이 많이 쪄 있죠. 내가 그거 딱 보니까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에어로빅 하더라고요. 그분들 절대 안 빠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에어로빅 열심히 하고요, 또 열심히 드시고 잠을 많이 자가지고 더 통통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배수 개념까지는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간접배수 예를 안 냈어요. 간접배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간접배수는 일반적으로 이 간접배수는 이걸 간접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 보십시오. 에어컨 보면, 자, 세탁기가 배수관에 직접 연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항상 지금 여러분들 싱크대 보시면 싱크대 있죠? 싱크대 밑에 보면 주름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그거는 배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세탁기 그건 호수예요. 배관이 아니고. 세탁기 배관이 달려있으면 어떡해? 호수를 토수를 내놓은 거야. 물 빼낸 거 하나, 그렇죠? 그거는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배수는 항상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간접배수는, 자, 이겁니다. 자, 배수관에 연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직접 연결이 안 되면 간접배수입니다. 배수관에 연결이 항상 돼 있으면 이것은 뭐다? 직접 배수예요. 배수관에 연결 여부 가지고 간접 배수하고 직접 배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있죠? 싱크대나 세면기나 욕조는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건 무슨 배수? 직접 배수로 봅니다. 그러면 이 간접 배수관은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배수관에 연결하지 않아야 돼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연결하지 않아야지 간접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이 토수구를 두거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을 간접 배수라고 해요. 간접 배수.
자, 그래서 에어컨도 별도의 호수 빼가지고 앞에 드레인 방향 물 빼놨죠. 그리고 세탁기도 호수 빼가지고 해놨잖아. 토수구, 별도의 토수구를 둔 거야. 근데 요새 잘 하시라고 어떻게 해놨어요? 회사에서 보너스로 거다가 저거 딱 꽂도록 해놨잖아. 호스를 딱 꼽아주도록 해놨죠. 세탁기. 맞죠? 난 호스를 딱 꼽아 물 잘 내려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거 한 번씩 빼가지고 안에 청소해줘야 돼요. 안은 물이 잘 안 내려가. 뭐 청소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청소 안 하면 냄새 나요. 싱크대도 한 번씩 있죠. 청소해주고 또 그래도 싱크대 내부를 청소했는데 냄새 난다. 그럼 이 주렁간 있죠. 거기에 아이고 부엌에 씻은 물 있지 이상한 거 내려가잖아. 요리하면 기름이나 이런 게 붙어가 썩는 거예요. 한 번씩 드릴풍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래서 물받이 공간도 그래서 이제 이 세탁기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탁기, 공기조화기, 에어컨 있죠. 공기조화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접 배수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수부 설치는 중수는 사실 이거죠.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중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물 많이 쓰는 데 있죠. 뭐 연면자 그래서 거기 나오네.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에서 건축 연면적 6만 제곱 이상 되거나 그러면 저거네 호텔 대형 호텔들이죠. 아니 호텔들 6만 이상이 되면 많이 씁니까 적겠습니까? 방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맞아? 호텔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하여튼 물을 잘 때도 해야 될 거고, 맞죠? 일어날 때도 써요. 물 많이 쓰거든. 호텔이 주택보다 많이 씁니다. 호텔이. 한 50리터 더 봐줘요. 1인당. 50리터 더 봐줘요. 왜냐면 호텔 가면 탕 목욕을 하잖아. 집에서 탕 목욕 잘 안 하죠. 집에서 탕에 탁 제가 그 좁은 데에서 뭐 분위기 한다고. 누가 뚜디요? 빨리 나오라고. 탕 목욕할 여유가 없어요. 틀려집니다. 그래서 거기 6만 이상이거나 아니면 거기 공장에서 폐수배 1,500 입방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축 연면 6만 제곱 이상으로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규모가 크거나 공장 같은 배수 배출량이 많을 때는 무엇이다? 이 중수도를 갖추라. 그러면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하는 게 뭐라 했어요? 중수라 했죠. 그래서 이제 중수는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아까 중수는 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거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나 큰 데 가시거든. 큰 시설에 가시거든. 명심하세요. 혹시나 이 건물이 너무 규모가 크더라. 연면적이 엄청나더라. 인간들 떼거지로 있더라. 이 건물에 인간이 한 몇만 명 상주하더라. 이래 되면 거기에는 변기 공급되는 거 있죠. 이런 데는 저걸 넣어줍니다. 중수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봉걸레 빠는 거 있잖아요. 청소도구 빠는 데 있죠. 이거 봉걸레 그런 데는 중수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간혹가다 저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일 씻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씻어가 이 상수 세면기 한번 쓰시. 세면기는 상수를 공급해 줘요. 이 봉걸레 빠는 데 있죠. 이런 데는 중수 공급해 줘요. 왠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건물에 변기가 가격 몇 개 있을까요? 상수로 그 물 다 공급하면 엄청나다니까요. 변기 물 내리면 보통 12리터 전후가 내려가요. 한번 누를 때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마트 가가지고 2리터대 6묶음 하나 사오죠. 그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요. 한 번 누르면. 2번 누르면 따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값 엄청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이거잖아. 두면서 어느 정도 누워가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 잘 못 자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한 번씩 내려줘야죠. 에이, 냄새 나잖아, 옷에. 맞죠? 그것도 에티켓 아닙니까? 맞죠? 지독한 냄새를 계속 풍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중수는 그 개념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배수관의 구배 개념 나오죠. 구배는 뭐 두는 거? 경사 두는 걸 구배라고 합니다. 구배는 저거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줄에 구배는 강경에 따라 달라요. 구배는 강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구배하고 강경은, 구배는 뭐라 했어요? 기울기 경사라 했잖아요. 구배하고 강경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구배하고 강경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강경이 크면 구배는 완만하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강경이 적게 되면 구배는 극구배로 해야 돼요. 자, 강경이 적으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경이 클수록 막힐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50분의 1, 100분의 1이 표준 구배가 됩니다. 표준 구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배수관의 유속은 표준이 0.6에서 1.2m 세크초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배수관의 구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럼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가 있는데, 부하 단위가 보통 클수록 구경이 부속 트랩 구경도 크죠.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거예요. 대변기가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는 부분이 구멍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작은 변기는 조심하세요. 휴지 넣을 때. 옛날에 구경도 작은 데다가 배관도 적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좀 굵은 일이 좀 맞죠? 화장실에 굵은 볼일을 보는 분들이 자꾸 막혀. 그런데 휴지를 많이 쓰는 분들 때문에 막혀. 휴지를 갖다가 알죠? 엄청 되게 거기 휴지는 또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휴지를 닦아 버리니까 밑에 칭강 깔아앉아요. 보통 위에 떠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앞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뭐가 좀 있어. 그럼 내려주지 말아요. 옆 화장실에 들어가요. 앞에 사람이 막혀 있는 거야. 그거 나가다가 마지막에 막혀가 있는 거야. 아, 내가 그거 한번 모르고 눌렀다가 기급하고 도망가네. 앞에 분이 있잖아요. 그거 안 누르고 막히고 갔는가 봐. 누르면 역류하더라고요. 잽싸게 튀어나왔습니다. 베릴까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으면 앞에 사람이 막힌 거야. 거의. 제가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공공장소에 가서 뭐가 휴지 같은 게 뭐 좀 남아있다 그러면 누르지 마세요. 안에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되는 것은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무엇이 된다? 세면기가 돼요. 세면기가 부하 단위 기준이 됩니다. 그랬을 때 대변기가 얼마다? 8이고 소변기가 얼마? 4예요. 비대가 2.5고 결과적으로 이 대변기가 부하 단위가 크니까 부속 트랩의 구경도 얼마다? 75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거예요. 대변기는 그 자체의 트랩이거든요.
근데 이 트랩이, 변기 트랩이 65mm로 설계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잘 박혀요. 그래서 최소 얼마가 된다? 75. 근데 이게 이제 넓혀놓은 것들이 있어요. 100mm 이렇게. 걔들은 안 박혀. 노도 잘 내려갑니다. 너무 쭉 한 번도 안 박히는 집 있죠. 그건 트랩국이 100mm로 설계된 거야. 대변기가 들어올 때. 원래 100mm 해줘야 좋아요. 그럼 잘 내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여기 목구멍이 조금 안 넓은 사람도 있죠. 약 잘 못 먹잖아요. 아닙니까? 저 약을 한 번에 이만큼도 막 틀어놓는 사람도 있죠. 목구멍이 질죠. 잘 내려가는 분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물 먹고 알약 하나씩 드신 분도 있죠. 한꺼번에 뭐 안 넘어가는 분도 있을 건데, 여기도 계실 건데. 그래서 자, 누가 구경이 제일 커야 된다? 대변기다. 우리 보시면 돼요. 부하단이 제일 커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에 나서 배수배관 설계에서 보시면서 거기 6번 있죠. 대변기는 수직 배수관에 가장 가깝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변기는 이물질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배수 수직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배수 수직관은 이거는 파이프 샤프트에 있습니다.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는데 여기 배관이 이제 수직 배관 통로가 파이프 샤프트가 많은 여기 배수 수직관이 다 있어요. 파이프 샤프트 내에 보통 현장에서는 파이프 피트라고도 써요. 원래 영어 파이프 피트라고도 써요. 원래 샤프트인데 그래서 PS 이렇게 적어놨어요. 약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PS는 어느 때 쓰신 거예요? 편지 쓰다가 추신 그래서 쓴 건데 왜 추신이 나오지 이러면 안 돼요. 동네 보면 PS 써놨다니까. 이렇게 구멍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요. PS 이렇게 써놨다는 게 파이프 샤프트라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쓰는 분들 용어를 파이프 피트라고 많이 쓰는데 파이프 피트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파이프 샤프트 수직 배관이 가고요. 한 상계층마다 불연재료로 메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불연재료 메우기 싫으니까 저 단열재 쏟는 거 있죠. 그걸로 쌓아놔가지고요. 불길 통로로 이용이 돼. 이거 불연재 옛날에 모로타르로 메웠거든요. 메워줘야 돼. 근데 메우기 싫으니까 그걸로 쌓아버리고 막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불길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파이프 샤프트가. 그래서 옛날 저 어디 하진한데 저 의정부 있잖아요. 그 하진행기 이겁니다. 막 타고 올라가는 거야. 몰라. 저는 설계할 때 항상 상계층마다 모로타르 불연재로 메워라 하면서 모로타르로 메워줘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몇 년간밖에 교육을 안 받았거든. 내가 주택관리사로 옮겨와가지고 저는 FM대로 설계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위해서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한테 배운 사람도 FM대로 배웠는데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6번 가지고 한번 기출했습니다. 6번 가지고 수직관 가까이 배치합니다. 왜인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파이프 샤프트 근처에 변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장소 큰 있죠.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대변기도 있고 남자는 소변기도 있고 이거 손 씻는 데 있죠. 맞죠? 세면기 있잖아. 그럼 세면기가
파이프 샤프트에서 가장 먼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기 있는 데 있죠. 그 근처에 파이프 샤프트가 있다 보시면 돼. 파이프 샤프트, 대변기 있는 근처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파이프 샤프트 몇 개 설치되어 있나 한번. 여성분들은 출입구에 들어가서 좌측에 변기가 있습니다. 우측에 변기가 있어요. 좌측에 있어요? 그러면 파이프 샤프트가 하나로 되어 있겠다. 남성분은 들어가서 우측에 있거든. 그러면 둘이 벽을 맞대고 중간에 어디 파이프 샤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를 하나를 설계를 한 거예요. 수직배관은 한쪽으로 다 우리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다 수직배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건축물의 소음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설계할 때. 물이 내려가면서 막 이런 데 배관 타고 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소음 생기죠?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에 배관, 수직배관 통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랩은, 자, 밑에 것이 트랩입니다. 거기 P트랩입니다. 그 그림이 세면기에 설치하는 무슨 트랩? P트랩이에요. P트랩. 그 안에 고인 물을 봉수라고 하고, 봉수라고 칭하고, 그러니까 봉수를 못 보신 분은 대변기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변기 이렇게 보시면, 대변기에 이 고인 물 있죠? 이 봉수예요. 이 안에 물이. 대변기는 자체가 트랩입니다. 대변기 뜯어보지 마세요. 대변기 뜯어가 밑에 또 S트랩이 있는지 확인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이거는 변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가 봐야지 S트랩을 볼 수 있어요. 설명했어요. 또 변기 뜯어가지고 S트랩 없던데 이러지 말고요. 또 변기 뜯다가 깨지면 돈 들어요. 30만 원 날려먹어요. 아이, 변기 안 싸. 근데 싸다고 이론적으로 나와. 자, 보시고. 그래서 이 트랩의 설치 목적은 그 해놨죠? 목적 개념 다 낸 것 같아. 시설 개론도 나오고 관리 실무에도 내고 이 트랩 다 냈어, 이미.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밖에 안 나.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나 벌레 등이 실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배수 곁에 물을 고이게 해놓은 거야. 이 물이 봉수가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이 배수 트랩이 없었을 때 문제가 이거잖아. 옛날에 여러분 있죠? 자취방들은 별도로 주방을 만들어줬잖아. 맞죠? 에이, 여러분들 이거죠? 기본 양옥주택이 있으면 거기는 트랩이 설계가 되는데 이 자취방은 옆으로 방을 하나 줬잖아. 아내가 방을 전체를 쓰긴 그렇고, 맞아? 이 주택의 거실을 중심으로 해가 거실로 해서 방에 다 들어가잖아. 맞죠? 근데 여기 기팅이 이 방을 자취방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을 이쪽 출입구 폐쇄시키잖아. 그러니까 문을 다른 도로 내잖아. 다른 도로 내면 여기 별도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방을. 맞죠? 주방 만들려면 여기 배수구 둬야 될까? 바닥 배수 둬야 되죠? 근데 이 바닥 배수에 트랩을 설치 안 해. 맞죠? 그러면 하수도를 통해서 지가 왔다 갔다 서생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니, 농담 아닙니다. 제가 근데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잤더만 지가 들어와가지고 방에까지 들어온 거야. 제 방에 들어가서 살아간 지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 전사회가 가서. 어디 인간이 자는데 들어와. 맞죠? 몰라, 이상하게 한 대 때리면 다 죽어. 몰라, 지는 나한테 진짜 잘 죽어.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때립니다. 아니 이게 탁 이상해 죽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절대 사람 때리지 마라 카라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랬더니 살이 내린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한 대도 안 때렸습니다. 살이 내린다 카네. 그래서 이겁니다. 쥐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벌레 등이 침투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귀뚜라미 이런 것도 침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봉수를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봉수 깊이는 시험 이것도 두 번 내세요.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50에서 뭐다? 100mm 했습니다. 그러면 50mm보다 적게 하면 봉수 파괴가 잘 됩니다. 봉수 파괴가 잘 되고요. 봉수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00mm보다 크게 하면 봉수 깊이를 100mm보다 크게 하면 배수 능력이 떨어져요. 통수 능력 저하로 인해서 통수 능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통수 능력 저하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배수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져요. 막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50에서 틀의 구경에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면기도 50mm 하지만 대변기도 50mm 하는 대변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경 커도 틀의 구경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종합문제 지문만 2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일 거고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해주라 이거죠. 구조는 간단해야 돼. 그래서 내면 2번 내지 5번 가지고 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2번, 5번 언급해가 다른 거하고 조합해서 냈어요. 무조건 이리 갑니다. 2가지만 보면 돼. 답은 무조건 여기서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해야 된다, 복잡해야 된다?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물 안 내려가요. 그리고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된다. 자기 세정작용은 배수 자체 유수로 내면을 청소하는 작용이죠. 자기 세정작용은 배수 자체 유수로 간 내면을 트랩 내면이죠. 간 내면을 청소하는 작용을 스스로 청소하고 내려가야 돼. 청소하는 작용을 자기 세정작용이라 해요.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더러워서 못 살아요. 냄새 나가지고. 자, 이거네. 내가 볼일 봤는데 변기 내부에 다 묻어 있네. 맞죠? 보이네. 누런기. 그럼 또 물 내려야 되잖아요. 맞죠? 청소 또 해야 된다니까요. 그 유수로 싹 씻어가 내려가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두시고 5번 가동부 작용, 움직이는 작용을 움직이는 부분이 가동부잖아요. 작용이 하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의 일부분을 그냥 이렇게 굽혀서 물을 고이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배수의 6번의 청소 및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줘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자, 봅니다. 세탁기 있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세탁기 있는데 꼽아놓은 거 풀어가지고. 안 해보셨죠? 그거 이렇게 약간 틀어가 싹 들으면 들려요. 이렇게 탁탁 맞추게 돼 있어. 그럼 다 들려요. 그럼 싹 청소하면 돼. 그리고 자, 싱크대도 봐요. 싱크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망도로 내고 있죠? 씻으면 되잖아, 밑에. 구석구석 잘 안 되면 못은 칫솔 하나 가지고 싹싹 씻어주면 돼요. 청소 잘 해주나 안 해주나 모르겠네. 저는 제가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안 열린다 막 이러잖아요. 모르니까. 아니 그거 쉽습니다. 탁 틀면 돼요. 그 세탁기 있는 것도 이렇게 딱 틀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 있죠. 종류는
SPU 드럼 벨에 나오죠? 생긴 형상 모양입니다. 형상에 따라 명칭을 써놓은 거예요. 형상. SPU 드럼 벨 생긴 뭐다? 형상입니다. 어떤 모양처럼 생겼나요? 형상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러면 SPU 나오죠? 1, 2, 3번 이것은 이 세 가지가 파이프형 트랩입니다. 파이프형 트랩, 간 트랩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이펀식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사이펀식 트랩이라고도 하고요. 1, 2, 3번은 그럼 S트랩은 영어 S처럼 생겼다. 이거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대변기만 기억하면 돼요. 교수님들이 대변기만 가지고 내죠. 그거 다 안 써요. 총 맞았습니까? 다 쓰게? 대변기밖에 안 써. 이론은 그렇게 나왔는데 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졌잖아요. 대변기밖에 안 쓴다니까. 특징만 딱딱 꼬집는다니까. 대변기. S트랩은 자체가 대변기 자체가 트랩이라 했죠. 근데 S트랩은 알아두실 것이 배수가 가장 잘 돼요. 배수가 잘 되다 보니까 물이 잘 내려가요. 그러면 봉수가 파괴되기 가장 쉬운 것이 무슨 트랩이다? S트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거예요. 대변기에 물을 내렸는데 대변기에 물을 내는데 보통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간혹가다 물이 약간 줄어 있죠. 거의 봉수 파괴된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이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수위가 주면 거의 봉수 파괴된 거예요.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건데 물을 내려다 보면 물이 이만큼 안 차 있는 경우 있죠. 항상 잘 차 있었어요. 한 번씩 못 느꼈어요? 물이 이렇게 주는 경우? 이상하네요. 강풍이 불 때 한 번도 안 내렸는가 보네요. 이 밖에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면요. 수직간의 압력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거든요. 그때 물을 확 내리면 확 따라 내려갑니다. 간성작용에서. 그 다음에 P트랩. P트랩은 세면기 기억하면 돼. P트랩은 세면기. 그런데 여러분이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봤을 때인가 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야. 정면에서 본 게 아니고 어디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예요. 아쉽게 우리는 몸매도 S라인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S면 기형이에요. 맞죠? 몸매가 S다. 기형이에요. 그래서 다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거기 SPU 이 세 가지는. 그리고 U트랩은 가옥트랩 생긴 형상은 S트랩이고 역할에 의해서 가옥트랩 메인 트랩이라고 해요. 배수 행주관 도중에 설치해서 공공 하수관의 하수가스 역류를 방지하는 트랩입니다. 배수 행주관 체크하세요. 요거 가지고 한번 냈었잖아요. 배수 수직간이라고 낸 거예요. 수직간 이렇게 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드럼 트랩은 주방에 뭐다? 싱크를 뭐다? 개수대라고도 하죠. 개수기. 싱크를 개수대라고도 하잖아요. 개수기.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뭐처럼 생겼다 해서 드럼 둥근 원통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드럼 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럼 트랩. 여러분들 한번 그거 망 딱 들어보세요. 안에 둥근 원통이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청소를 안 해보신 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중앙에 봉이 하나 딱 섞고 둥근 통이죠? 한 번도 안 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표시납니다. 저는 표정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망을 한번 딱 들쳐 보십시오. 둥근 통이 돼 있어요. 원통. 그리고 중앙에 봉이 하나 딱 서 있어요. 그게 드럼 트랩입니다. 원통처럼 생겼다 해서. 그리고 그 주방 싱크입니다. 벨트랩은 바닥 배송이죠. 욕실 바닥에 종처럼 생겼다 해서마다 벨트랩이라 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직기는 트랙 기능에다가 플러스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게 저직기형 트랩이에요. 트랙 기능에다가 플러스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기능을 더 가지는 것이 저직기형 트랩이 돼요. 그런데 이 저직기형 트랩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 기능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가 된 거예요. 이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됩니다. 분리 제거 기능, 이거에 따라 그리스, 샌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 제거 기능이 뭐야 이거야?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으면 그리스 트랩 맞죠? 모래 제거 기능이 있으면 샌드, 모발 제거 기능이 있으면 뭐다? 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대장이야. 그리스는 뭐다? 호텔 주방입니다. 호텔 주방은 기름, 호텔 하면 레스토랑 하면 뭐 해줍니까? 레스토랑 그릴 있죠? 그거 가면 스테이크 많이 드시죠? 몰라, 난 스테이크 왜 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던데. 나는 그 맛 없던데. 먹기는 먹으러 가는데 난 소고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이 고기 왜 쓰래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스의 호텔 주방에 쓰는 건데, 이 동물성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거든. 동물성 기름은 온도가 높으면 관계없는데 낮으면 어떻게? 응결되죠. 굳어서 배관을 다 막혀요. 그래서 이것만 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호텔을 좋아해서 이 그리스만 냅니다. 밑에 안 가. 왜 안 가는지 몰라. 잘하면 뭐 낼란가? 몰라. 난 계속 그거라고 봅니다. 잘하면 몰라. 헤어 한번 낼란가? 요새 남성분들도 거의 어디 가서 머리를 많이 깎습니까? 미용실 많이 가거든. 미용실은 이거 필요하거든. 이거 없으면요 맨날 저거 막힙니다.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저기죠, 호텔 주방에 저거 원래 설계를 다 합니다. 안 하면요 배관 막혀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